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입니다. 전 이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혼자 가져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갈수록 익숙해지니까 끝을 모르고 시댁 식구만 위하다 나중엔 피가 거꾸로 솟는 분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더 가다간 우리 식구까지 피 보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오만정 다 떨어지고 미련 없이 이혼하고 온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5년 넘게 연애하다가 힘들게 결혼했고, 솔직히 우리 둘은 1년도 안 돼서 매일 같이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얼굴이라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정말 10분 정도 얼굴만 볼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매일같이 절 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연애 방식이 생전 저도 처음이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남편의 행동이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굴 좋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둘의 마음은 확고했지만 생각 같지 않게 연애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전에 시댁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크게 당해 큰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있잖아. 좀 미룰 수는 없겠지? 갑자기 왜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때문에도 안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님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사기를 당한 돈을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추적해봐도 해외에서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무리를 주는 것 같고 이 정도가 어디까지 피해를 입었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미뤄오는 것도 벌써 몇 년째고 더 나이를 먹는 것 같고 솔직히 이제는 좀 지친다고 해요. 몇백을 날린 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집이 날아갔는데 남편의 심각한 말 한마디에 깊은 고민에 빠져야 했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어머님의 살 빠짐이 없으면 결혼을 1년, 2년 미룰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나요? 모두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하면서 회사에서 전화한 내가 한 전화만 받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그날 어머님이 내 목소리랑 닮은 사람 목소리를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돈을 뜯기 위해서 고령자에게 특정하고 덤벼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사람은 순간 모신 듯이 이성을 잃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자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어요. 은행에 돈을 걸 대신 신발을 신지도 않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럴 것이지만 자식을 그런 상황에 놓고 방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힘들어지면 변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만 티를 내고 그래하지 마. 당신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동생도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느라 대출을 최대한 받아 더 이상 빌릴 수 없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 앞이 깜깜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해.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 그런 그의 모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어. 방법이 반드시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끌어모아서 해보자. 나도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당신, 나, 그리고 꽃까지. 어차피 결혼하면 나도 한 식구가 되는 거야. 게다가 어머니의 집까지 넘어가게 돼서 우리만의 신혼집을 구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좋겠지. 그게 싫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결혼하면 우리 나이는 몇 살이 될까? 그럼 자녀를 언제 낳게 될까? 어르신들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내 생각에는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머니를 데려와서 함께 살면 어때? 그곳은 좁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것은 다 있어. 정말 당신의 아파트도 꽤 괜찮을 것 같아.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솔직히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기로 했던 건데 이 정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따지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돼. 사람은 살며 배우는 법이야. 우리는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 이런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들지 마세요. 너를 보는 게 더 속상해요. 그리고 엄마에게 남편과 결혼하기 위한 큰 결심을 내릴 때 10년 넘게 애를 써서 얻은 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 걸 탓했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집을 사게 해준 게 엄마에게도 놀랍게 여겨졌을 거예요. 일부러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어느 날 엄마는 거실 가운데 앉아서 고생한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까지 친구를 만나지 않고 도시락을 싸가면서 20대를 허비한 걸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집이 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엄마 눈에는 내가 수고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것은 내가 뼈아픈 힘겹게 사는 집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내어줄 생각을 했을까? 그때 더 나은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때 엄마는 먹지도 안 하고 자지도 않고 사는 게 아니란다. 자식을 걸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잖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너 주변에 능력 있는 남자를 찾아야 해. 많은 이유로 그런 남자와 만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혼은 일도 준비를 못한 채로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자기 집 일 때문에 딸을 남의 집에 보내려 하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엄마, 부탁이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보면 엄마도 알 거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텐데 모든 것을 평생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네, 엄마는 거절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설득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집안 문제로 이미 복잡한데 집에서도 어렵게 견뎌냈잖아요. 남편은 엄마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안쓰러웠죠. 그래도 몇 달의 노력 끝에 결혼이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딸이 부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당연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결혼하면 부부의 자산은 공유되는 게 보통이지만 이건 딸의 독립된 부분이에요. 그건 당신도 잘 아실 거예요. 솔직히 결혼 전에 딸이 한 번도 못 만나고 결혼을 한 건 힘들어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11년이 지났네요. 제가 듣기로는 진짜 부끄러워요. 집까지 내주고 결혼 안 하고 싶었다 생각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결혼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게는 그 아파트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혼란스럽다니 제 입장에서는 당신을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굳이 그랬을 거예요. 이건 평생 갚아야 할 부분이죠. 결코 부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5년 넘게 만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위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결혼을 허락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어떻게 우리 딸에게 보답해 나갈지 생각할 거예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반대에도 원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는 걸로도 이해해야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나가볼까요? 근처에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어머님이 빵을 좋아하잖아요. 줄을 서서 먹었는데 그
그 보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빵이 진짜 맛있고 분위기도 최고야. 그래,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할 만한 곳이 많아. 엄마가 좋아하겠다. 근데 그곳에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해, 아닌가? 이번 주말에 푹 쉬지. 마지막 주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으니까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야, 피곤하지 않아. 요즘 장모님이 나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이럴 땐 더 노력하고 싶어져. 아, 그리고 내가 미리 줄을 서야 해서 너는 천천히 와도 돼.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점차 좋아져 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런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엄마도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아도 뒤에서 남편 챙겨주라며 좋아하는 반찬까지 만들어주시더라고. 난 남편이 어묵볶음과 콩자반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번복하게 해봤다. 그리고 우족탕을 끓였고 여기에 새로 담은 김치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치도 가져왔어. 저녁에 오면 끓여서 든든하게 먹어야지. 어이쿠, 그 사람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난 말도 안 했는데. 저번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잘 먹더라고 생각나서 엄마도 그걸 안 보이게 찾아다가 봤나 봐.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었군. 고마워. 엄마께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는 거 알아. 감동적이야. 엄마한테 한 번 질문만 받아도 관심을 얻었다니 진짜.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앞에서 더 표현하잖아. 그날은 그랬어. 그래서 대박났어. 우와, 제가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림 중요한 것은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시절이 그리웠단 말씀처럼 예전에는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운전을 담당하고 주도를 서주며 비도 맞추고 서로 편했던 날들이 그리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엄마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부분이 많았고 결혼 전부터 이제까지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점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엄마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상한 사람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어요. 적의 집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언제나 필요할 때만 불렸던 기사 노릇을 했었는데도 역시도 참치는 게 많았어요. 날렵하게 집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고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저에 대해도 의심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꼬이고 이상한 상황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때때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였어요. 꼭 남편이나 사위랑만 다니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머니는 항상 그렇다고 할 때 엄마만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릇될 실했어요. 왜 말도 멋대로 해요? 이럴 때 같이 시간 보내자는 거잖아. 남편이 거만한 태도로 말하면서 다리를 말아들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척을 했대요. 나도 이제 피곤하고 바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랑 지금 제 위치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도 좀 보고 싶으면 가만히 계세요 하더라고요. 이딴 일 없이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머리 아프게 따지지 마요. 중요한 거냐? 결혼할 때 그런 생각했다면 나를 거절했을 거예요. 남편은 초에 엄마가 반대하던 걸 생각하며 분해한 표정을 짓더니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애써 감추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업 준비하며 엄마 앞에서 자신한테 아끼다. 이 되고 싶은 마음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로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어요. 결혼할 때 모든 걸 같이 한다고 믿었는데 이제 돈 벌게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어때? 모두 잘 해놨다. 얼아불고 싶은 마음을 하면서도 남편은 계산기를 여러 개 굴렸네요. 그렇다. 이제 그 뒷받침이 어때 보면 우리 둘만 사용하고 있다니까 매우 화가 나잖아. 그래서 출세한 채 하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했던 걸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그런 속내가 있는 줄을 나는 아예 몰랐었지. 넌 혼자 잘 먹고 잘 살 골로 가고 있던 거야? 나는 이런 인간인 줄도 몰랐고 날 속이는구나. 속은 나를 제대로 속였지? 나는 내가 악독하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는 믿음 속에서 돈 벌 때는 기만쟁이나 있거든. 결혼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사람 본색이라는 걸 아무리도 모르고 그럴 수 없어. 이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니. 머리가 복잡해질 것만 같아. 넌 뭐 뜻 없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우리 반대를 걸면서 하겠어. 너무나 놈것같이 시집 간 거야?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은 날 보고 있어? 돈을 벌길 시작했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걸 예상조차 못했더라. 그때부터 남편과 나는 각자의 부모를 챙기기 시작했어. 한순간에 나는 혼자 선호하는 것이 좋았어. 괜찮은 심정으로 엄마를 만날 때 실수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만. 실수가 나도 별로 다를 게 없어. 엄마는 내가 도착할 때마다 남편이 왜 안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때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정신없이 바빠 어쩐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했지? 어떤 비밀도 없는 것 같지만 남편이 한 모든 말을 다 말할 수 없었어. 결국은 결혼을 허락한 것도 고달플 정도로 어려웠는데 결과론적으로 계산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 엄마에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실망과 충격을 들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사업은 문제없이 잘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보인데 최근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랍니다.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고 만나보라고 하는 곳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곧 시작하니까 더 바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바쁘다고 해요. 그래도 바쁨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모두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결혼도 힘들게 했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무튼 엄마는 사과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가 좋을까요?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 앞에서 한 약속도 잘 지키고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사과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조만간 만나면 사과하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나와 엄마에게 잘 대하지 않을까요? 엄마 생일날은 함께 올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남편의 이중인격을 전혀 모르고 남편 칭찬을 입이 달도록 했어요. 이젠 말끔히 사람이 사라진 듯한데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대놓고 뒤에서는 더 좋은 말을 하는 엄마였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의 다른 인격을 이미 보게 되었지만 어떤 순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미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끝내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그 결정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려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이 고비를 넘어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어렵게 이룩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상한 오기가 든 것일지도 모르네요. 엄마를 만나고 오늘은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한 번의 약속을 지키면 대단하다고 말했대요. 게다가 그때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상처를 준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 조카가 생신날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땐 당신을 보면서 반드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과할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왜 사람의 진심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얼마를 버는지 궁금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힘들게 해왔고 지금 이 성공도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장모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 장모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냥 사과하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그때처럼 그렇게 계속 반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모님과 당신 모두 너무 속보여서 그냥 솔직하게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말해주는 게 더 낫겠다. 그 무렵에 남편한테도 정성이 떨어져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10년 가까이 제 아파트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편안하게 살았을 때도 있었죠.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까 합니다. 아유, 이사가 번거로워서 수준 낮은 것들이 많아서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지은 아파트가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제가 너를 생각해서 살아온 것도 있습니다. 나의 사령직위에 의해 아래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합니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왜지? 그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인데 지금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은 우리 아들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만약 내가 떠나버리면 너는 얼마나 비참해질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웃지 말라고 최후의 경고를 남겨두고 나간다. 몇 번 집을 옮길 생각했었지만 진짜 사냥이나 쥐 잡는 걸 생각한 적이 없었어. 이건 아예 억지로 꼬아놓은 논리 같았어. 남편은 말만 하면 마구 행동하는 거로 생각하는 게 특기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을 이렇게 해치우는 건 정말 이상한 특기였어.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소름 끼치게 음침한 존재와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나, 예전 일이라도 다른 말은 하지 않아야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월세만 모았더라도 이렇게 훨씬 더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괜찮아. 월세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꺼내면서 한 말이야. 어차피 친한 사이잖아. 이야기해도 괜찮아. 내 아들이 잘 살고 있는 현재가 중요하지. 나가. 당장 이사 가세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이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달라진 태도를 보니 이제는 더는 어떤 고비를 넘고 말 것이 의미가 없겠다고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앞을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 당신도 원했을 테니까 문제 없지? 재밌네.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이야? 아, 별수 다 쓰는구나. 온 세상이 그렇게 우리 결혼을 막았을 때 멈출 걸 기회도 참 많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난 당신과 부부가 돼서 힘든 일, 좋은 일 다 같이 겪을 준비를 했었어. 근데 당신이 힘들 때는 이용할 만큼 내 등에 칼을 꽂고 쪽쪽 빨아 쓰다가 잘 될 때만 남처럼 구는 인간일 줄은 정말 몰랐네. 오늘 보니까 어머님도 똑같더라. 두 사람 억지로 살아가는 모습, 더는 못 보겠어. 주겠다 주미라 도장을 찍으려는데, 하는 수 없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알겠어. 알겠어. 일단 샤워부터 하고 나와서 도장 찍어줄게. 왜 이렇게 덥지? 그런데 남편은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지 샤워까지 하고 나와서 여유를 부리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도장이 아닌 쇼핑백 하나를 꺼내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잠깐 백화점에 들러서 사왔어. 받아. 도장 찍으라니까 왜 자꾸 말을 돌리는데? 이딴 거 필요 없어. 당신도 치사해 앞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빨리 찍으세요. 그리고 제3의 해도 그냥 각자의 것만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래. 갈라져도 마지막으로 사위 노르든 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래는 한국어로 된 번역입니다. 해주어야지. 그게 뭐라는 소리야? 그거 열어보면 다 알 거야. 곧 장모님 생신이 돌아오셔서 사위로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 날 이제 인정해주는 우리 장모님께 뭐를 하나 사드릴까 고민해보다가 보니까 딱 좋은 게 떠오르더라고. 그 참 좀 열어보라니까 쇼핑백을 건네주며 열라고 하는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아주 재밌는 광경을 곧 볼 것 같은 기대에 찬 얼굴이었어.
그 표정이 깨림칙하고 찝찝하긴 했지만 설마 엄마한테까지 이상한 짓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2개의 선물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는 촌스럽지 않은 맑은 복이고 하나는 아주 작은 보석 상자였어요. 예물 반지로 눈여겨보던 고가의 유명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작은 보석 상자를 낚아채 가더군요. 아참, 이게 실수로 같이 들어간 거네. 이건 우리 엄마 선물이야? 아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10,000원짜리 반지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 빨간 건 내 복이 우리 엄마 선물이란 거야? 왜 장모님 이 색 좋아하시지 않아요? 겨울이라고, 아직 가을인데 신상 내복이 쭉 나왔더라고. 그것도 백화점 표야. 아무튼 그 색깔 잘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아이 미친 게 우리 엄마까지 놀려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거야. 장난 아니야. 아, 대체 뭘 기대했길래 이렇게 실망한 얼굴이야? 아, 내복이 자식이 첫 월급 받으면 주는 선물이 이거야? 어른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 내가 직접 고른 거니까. 아, 사람 진심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던 사위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수준에 맞게 사온 것이라고 말하며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사업을 한다며 자랑 부리고 깔보고 무시하는 행동을 비판하며 이득을 취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지 경고한다. 눈이 부시다며 엄마의 반지를 자랑하고 지나가는 서양으로부터 받은 반지, 근처의 사업을 망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그런 반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상대방의 사업량을 따지며 조롱하고 상담해주기만 할 게 아니라 별것 없는 사람에게 상담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구멍나턴 제끼면서도 몇 번을 입어야 했을까요? 나는 오늘 이혼을 할 일도 모르고 와서 미리 알았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쇼핑을 했을 텐데. 하지만 이게 마지막 선물인데 포장지를 뜯어서 속옷을 바닥에 진 덩이처럼 버리고 발로 짓밟았어요. 말 조심하세요. 그래,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까? 나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차라리 욕해라, 욕해. 자존심을 내 객체는 그때까지 수리가 불가능해요. 아직도 모른다니 안타까워요. 당신이 한 채 아파트 소유자가 될 때가 올 거 알아요. 무슨 일도 아니에요? 이제 배부르 칠 것 같아서 그러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현실을 부인하고 있니요? 나는 2년 만에 그 아파트를 3번째로 살 돈을 벌 거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웃어주는 건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에요. 아직은 희망사항이 아니니까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서 나가라고 해주세요. 원하시는 좋은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집을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 집 하나로도 충분하게 생전을 넘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실제 얼굴을 알게 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끝까지 잘 감추고 다녀. 들키면 당신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반대해도 결혼으로 인한 상처는 계속 남을지라도 나의 복과 1,000,000원짜리 반주를 들고 와 사람을 모욕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입꼬리가 올라간 남편을 보며 너무 분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발로 짓밟았던 속옷을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어요. 얘야,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우리 엄마까지도 감히 하느냐? 무시당했다. 미쳤어. 너 뭐 하는 거야? 넌 나이가 그만큼 먹어가면서 어른한테 이런 짓을 하면 부끄럽지 않아? 내 엄마가 비싼 반지를 찬손해 주더라도 너와 내 엄마의 인격이 매우 낮아서 우습게 여겨질 거야. 정신 차려. 주제를 찾아라. 사기치고 오기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며느리 집에 들이가잖아. 그 하는 일이 얼만큼 부잣집 사모님이 된 줄 아나? 나한테 참았다고 했다.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가라앉을 것이야. 나는 너를 잘 알아.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 조심해.
시어머니한테 뭐라니? 내가 그리하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입만 살아도 이혼하면 인생의 마지막 훌륭한 남자를 놓치겠지. 내가 나갈 길은 내처럼 사람을 만나도 되냐? 큰일이 생기면 결정도 못해 머리를 쥐어짜고 징징대는 거니까. 그게 너의 특기잖아. 아는 것도 끈기도 없고, 근데 지금은 누구 앞에서 주름도 없이 촛불도 없이 있는 모습으로 감사해야 해. 나는 그 말을 하고 짐을 챙겨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놈과 1초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을 겪으려 했던 게 결혼하게 한 이유였나? 정말 지난 선택을 원망했다. 늦은 밤, 동네를 배회하다가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짐까지 챙겨온 내게 바라던 시선.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주인공은 어머니에게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주인공을 편안하게 쉴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친정집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며 여러 감정을 겪었지만 어머니의 지지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말에 남편이 당황하여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손을 움직이며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집을 팔아야 했지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저에 대한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함께 논의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서운한 마음도 느꼈습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가족과의 소중한 소통과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 사람은 사업가처럼 잘 나가는 척하던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내 앞에서 책을 뽑던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너는 돈에 미쳐서 가족을 무시하고 행복한 척했던 그때부터 내가 알았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무너졌네. 이젠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때 너에게 이러지 말라고 했을 때 너는 서러워서 내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어.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지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할 테니까. 정말 너는 잘했어. 하지만 이젠 여기서 멈춰야 해. 제발 그만해. 남편이 집안 마당에 꿇고 앉았지만 나는 더는 속지 않을 거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어. 2번 다시 나에게 속지 않을 거야. 감사하고 미련은 없앴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지만 난 이미 모든 걸 접고 양보했어. 더 이상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저희 이혼 문제 다시 상의해보자고 오긴 온 것이지. 장모님도 우리 이혼까지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실 것 같고 우리 엄마도 당신과 잘 해결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같은 며느리 없다고도 말이죠. 그래도 우리 그렇게 허락받고 결혼한 만큼 잘 살아야 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너무 심한 말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 덕분에 여태 잘 살았다는 걸 일겪고 나서 알았어요. 유일한 내 편도 당신뿐이고 사랑하고 믿을 사람도 당신뿐이라서 내 진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진심이니까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요. 네, 넌 바보 같은 소리로 내 마음을 흔들 거라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진짜로 나는 내가 그동안 호구로 속아서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네. 엄마는 내가 책임져서 살아가도록 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사정하지 말라고. 남이 어디인데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을 해. 당신은 우리 부부야. 부부로서 이 집안에서 계속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어. 굵은 소금을 가득 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뿌리면서 그 인간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가, 나가. 이 귀신도 안 되는 놈아. 넌 결혼 전부터 우리 딸을 빨아먹고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변했다고 난리를 피우네. 어디론가 찾아와서 어쩔 줄 모르는 놈은 내 딸과 함께 살 자격이 없어. 썩어. 장모님, 제발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잘못했다고요.
이런 적이 참 없어서 필기는 참 잘 도비세요. 저가 결혼 전에 이런 일로 또 넘어가 줄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면서 한 가지 현명한 결정을 내린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름은 한국어로 봄씨라고 하자. 봄은 오랫동안 소중한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살아줘서 고마워했어.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어도 그것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결국 봄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도 신경 쓰지 않았어. 남편은 되려 엄마에게 무례했고 봄은 그의 변절된 행동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은 엄마에게 사과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어. 엄마에게 조차 1,000만 원을 넘는 반지를 사주진 않았어. 봄은 이혼 후에도 남편이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어. 그러나 봄은 결코 다시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말로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봄은 그 말들이 빈틈없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었어. 이혼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봄을 떠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분노에 찬 엄마는 호수에 물을 틀어안고 남편을 물질러.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엄마는 봄의 결정을 칭찬했어. 이후에도 남편은 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봄은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어. 봄은 이혼 후에도 남편이 자꾸 봄의 주변에 나타나며 화려한 선물을 남기는 것을 보았어. 그러나 그것에게 봄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는 아늑한 경기도 쪽으로 이사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고 편안해서 행복하다. 특히 엄마와 함께 마당도 가꾸며 일상을 함께 보내는 것이 기쁨이다. 이혼 후에 돌아온 딸이지만 현재는 더 행복해진 것 같아서 과거 상처들을 잊고자 한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독감 예방을 위해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